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제 또 그 체포 동의안 표결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참 어떤 선택을 할지 상당히 고심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꼬리 자르기다, 부결이 된다면 이거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어느 쪽을 선택을 하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엔 어떤 선택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있어서 항상 곤란한 입장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 건이 걸려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고 그게 생각보다 이탈표가 많다고 해서 당내 분쟁이 더 심해졌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사실은 윤관석 의원 등은 지금은 탈당을 했습니다만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있으면서 전당대회와 관련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자당 관련한 사건인데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하영재 의원에 대한 불법 네.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체포동의안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근데 민주당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일종의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이번에도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언제 올라올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 또 부결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또 국민들로부터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맞을 수밖에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숙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실 자율투표에 맡기겠다라고 해서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표결에 붙였었는데 말씀하신 노웅래 의원은 이제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됐고요. 이재명 당대표 부결됐고 하영재 의원만 가결이 돼서 하영재 의원은 직접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아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지금 진행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로 분명히 올 거란 말이죠. 아직 넘어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영남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의 고민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탈당은 했다고 하지만 전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기 때문이 말이죠. 고민들이야. 예. 이런 체포동의안 문제는 여야 모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걸 당론으로 가결 부결을 한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부결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지만 이번에 저희들도 몇 차례 또 마찬가지로 저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탈당하신 두 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아마 30일 본회의가 열리면 그때 보고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들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6월에 잡히는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죠. 그럼 그 전에 이제 그 과정들 실제로 체포동의안에 나오는 이제 구체적 혐의랄지 의원들이 다 이제 볼 겁니다. 보면서 판단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게 넘어오면은 이제 지금 탈당은 했습니다만 전직 민주당 의원들이니까 민주당도 어떻게 논의할지 원내 의원총회를 열든지 협의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저는 일단 저 두 분들이 탈당한 부분들까지 돈봉투 의혹 사건이 2021년 5월에 있었고 국민들 보기에 참 민망한 사건이죠. 죄송스러운 일인데 거기에 대한 의혹이지만 본인들은 강하게 검찰 조사 받았지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또 탈당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탈당마저도 너무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국민의힘도 좀 과한 것 같아요. 아니, 탈당이 무슨 책임냐 하는 분들이 이번에 하영재 의원은 이제 탈당을 했어요. 1억 6천만 원을 넘는 이제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탈당을 했는데 그래서 그 의원들 나름은 탈당을 할 때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또 거기에 대한 결단을 해서 본인들이 무죄를 하영재 의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 혐의를 법원에 가가지고 다퉈가지고 입증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본인들 입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또 한동훈 장관이 와서 또 혐의를 설명하면 나와가지고 또 네. 설명할 거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해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게 모두 민주당의 딜레마로 보고 당대표로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곤란을 겪을 거다. 이게 정치 공세를 하기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안별로도 다르고 심각하게 신중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당에서 입장을 정할 거다. 네. 개별적으로 투표할 거다 봅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 뭐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민주당의 전 당대표였던 송영길 당대표 같은 경우는 개파 따지지 말고 정치기획 수사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아마 뭐 과거에 함께 활약했던 동료들 의원들에게는 이게 정치기획 수사 의혹이 강하니 무언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또 뭐 관련해서 얘기를 했죠.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게 논의가 오고 갈 텐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차이. 저는 뭐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뭐 정치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억울함 밝혀달라면서 본인 스스로 서울 저 중앙지검에 출두하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그러한 행위 자체가 정말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그 불법과 탈법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때 자신과 같이 그 정치적 노선을 걸었던 두 의원이 그 문제 때문에 탈당했다고 한다면 당신들도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불체포 특권에 또 그러니까 지금 체포 동의안에 이라는 불체포 특권에 의지하지 말고 네. 당당하게 나가서 법원에 실질심사 받아라. 예.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송영길 전 대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의 진정성을 저는 담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검사는 공소장으로 이야기하고 네. 판사는 뭐 판결문으로 이야기한다면 네. 국무위원은 뭐 어떻게 해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건 아마 지금 체포동의안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이 지금 다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물론 이 지금은 당장 윤관석, 이승만 뭐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 주장을 통해서 아마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논박하면 되는 것인데 저쪽에 그러니까 무슨 이 상당히 비중 있는 정치인이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한마디 하면 그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탁구 치듯이 또다시 공을 받아치는 그런 식의 모습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이 장관이 상당히 정치적 큰 꿈을 꾸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스스로 본인의 모양새를 너무 작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시간상 최성 의원님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는 드라이하게 아마 이번에 제안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구속 영장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제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네. 지난번처럼 뭐 돈봉투 바스락거리는 소리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벌써 이 사안에 대한 엄중한 중대성도 인식하고 있고 또 이 사안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또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은 저는 무리하거나 혹은 뭐 오버하는 그런 행태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사법적 정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소신 투표하는 것만이 민주당도 살아남는 길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또 3일간의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비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뉴스와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